네, 2023년 9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가을이 본격화되면 또 정치의 계절이 열립니다. 이재명 씨가 구속을 면했으니 또 이재명이란 이름으로 꽤 많은 뉴스가 나올 겁니다. 저는 이재명을 궤별수적 요소를 가진 사람, 그리고 상당히 궤변적인 사람으로 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쉽지 않은 사람이요. 이제 이재명 상대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9월 20일자 동아일보에 김지현 기자가 정치연락이라는 본인의 이제 뭐라 그럴까 시리즈 칼럼 같은 걸 연재하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를 썼어요. 우리 김지현 기자가. 자, 이 시점은 이재명을 체포해가라 라고 하는 국회 결의안이 2표 차이로 막 가결된 21일 그 다음날 게재된 거니까 체포동의안 가결을 보고 쓴 글입니다. 우리 김 기자는 이렇게 썼어요. 지난 2월 달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었죠. 그때 보다가는 찬성, 잡아가라 하는 게 10표가 늘었고 기권이나 무효표는 10표 줄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2월에서부터 9월 사이 7개월 사이에 이재명에 대한 평가가 국회에서 10표의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국회는 정치적 공간이죠.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공간이니까 국민들이 이재명은 이제 체포하는 게 옳다라고 본 건데, 근데 이재명 씨는 이 체포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인 8월 30일 자기가 이제 민주당 대표 1주년이 돼서 기자회견하는 자리에서 뭐 민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어떤 막 내걸고 갑자기 단식 투쟁을 돌입합니다. 그러다가 9월 18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다뤄야 하니까 9월 18일이니까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여기도 성모병원 갔다가 녹색병원으로 옮겨가는 그런 걸 만들면서 갔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 김지현 기자가 자기가 정치부 기자를 4년을 했는데 단식투쟁을 했을 때 저건 뭐지? 하고 의심이 들었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단식하다 말고 입원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자기는 뜻밖이었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취재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왜냐하면은 이재명 씨는 그전부터 이제 체포동의안 없애자 그런 얘기를 쭉 해왔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자기를 체포하겠다라고 이제 한 동의안이 국회에 오고 그러면은 당당하게 맞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단식하다 말고 병원으로 가니까 이상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의 한 관계자의 말을 전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병원에서라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가결해라 라고 요청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거다. 가결해라. 당당하게. 그래야 이재명도 살고 의원들도 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우리 김 기자는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립성향의 민주당 B 의원도 이재명 대표는 체포 구속영장이 날아오더라도 국회에서는 가결해달라라는 메시지를 진작부터 냈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계속 지금 자기한테 오는 압박이 정치적 수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정무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는 건 분명하니까 썸방을 날려서 그래 나 잡아가봐 하고 기세를 잡아야 한다. 그런데 체포동의안이 날라올 게 분명해지니까 병원에 가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그걸 거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상했다 이거. 이재명이 뭐지? 이 사람 왜 그러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재명 씨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루기 전날인 21일 이재명 씨는 1989자인 제목은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워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1989자의 글을 올립니다. 24일 단식했다는 사람이 이렇게 긴 길을 쓸 수 있나요? 우리 기자들은 상당히 이상했다. 근데 이 대표 측에서는 이 1989자를 불러줬고, 그래서 직원이 받았었다. 그래서 올렸다라고는 합니다만은, 불러주는 것도 쉽지 않죠. 굶은 사람이. 이 글에서 이재명은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올가미는 자기가 체포 동의안이 오게 되면
옛날에 뭐 가결을 하라, 체포동의안,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그랬으니까 올가미인데, 올가미를 잘못된 것이라면서 부수라고 요구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상권 분립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 체포동의안 부결시켜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주게 된다.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주십시오. 부결시켜라라는 그 단어만 없었지 강력하게 부결을 요구한 겁니다. 아니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던 사람이 이렇게 국회 각 당 대표 연설할 때 3개월 전에 한 사람이 이렇게 입을 싹 씻고 다른 소리 합니다. 기자도 놀랬다는 거예요. 우리 되게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들은 이재명이 입장을 안 내면 안 냈지 부결해달라고 하겠느냐라고 예측했는데 완전히 잘못 집었다는 거지. 기자 천역 때부터 상식 밖의 생각을 하고 있어라라는 배웠는데 think the unthinkable이죠. 야, 내 생각이 너무 짧았다 이렇게 자탄을 해놨습니다. 사실 이재명은 자기가 이제 단식 들어가기 전인 8월 23일 기자들과 만났을 때 영장이 청구되면 어떡하냐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화를 냈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청구되면 가결을 촉구할 거냐 이렇게 대답을 안 했습니다. 이미 본인의 생각하고 말이 겉다르고 속달랐다는 거죠. 근데 이걸 보고도 기자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결이 되고 나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친명계가 아주 가결에 동조한 것으로 보이는 비명계를 저격하기 시작했죠. 김병기 의원은 어쩔 수 없다는 강변하지 말라. 이완용이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는 말과 그건 다르지 않다. 똑같다. 뭐라고 떠들던 독재검찰과 국민의힘 주장에 동조하고 내통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수사됐고 정성호 의원 자기 정치 생명을 이어가려고 당대표를 팔아먹는 저라고 비루한 배신과 협잡이 일어났다. 동지가 아니다. 무소속이 된 코인하다가 김남국 정의로운 척 온갖 명분을 가지고 떠들며 뒤로는 모사를 꾸미는 협잡꾼이다. 이렇게 공격을 해대니까 우리 김 기자가 보기에 자 평범한 직장인들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갈릴 수 있죠. 회사에서든 뭐 어디서든 뭐 기자들도 하다 보게 되면은 서로 정치적 판단이 달라고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놓고 비난을 하느냐. 근데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비난을 하더라, 민주당. 그리고 정청래는 한 발 더 나가서 누구 좋으라고 이재명 대표의 사퇴는 없다. 이재명이가 곤란해지니까 정청래가 왕노릇했었죠. 우원식 이상한 돈 나온 사람. 민주당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을 지키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그냥 선명한 노선들을 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비명계의 대표인 박광원 원내대표가 사퇴를 합니다. 아주 그 의원총회에서 친명계가 굉장히 몰아붙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왜 비명계는 왜 원내대표만 책임지냐? 친명계도 지도부를 이뤘으니 당 지도부 전체가 책임지자라고 해서 친명계인 조정식 사무총장도 사의를 표했는데 조정식은 아직도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제 가결되고 난 다음에 체포동의안이 입장문을 냈죠.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 국민과 나라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이재명을 지켜주십시오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이재명은 구속되면 옥중공청도 하겠다 뭐 그런 쪽으로 이재명계들은 날을 세웠는데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이 안 되면서 풀려 나오니까 이제 윤 대통령하고 나오고 국정을 놓고 논의하자는 영수회담을 제의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이재명 스타일입니다. 이재명 씨가 지난 대선 때 보인 거 유한규 이런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국회에 나와서 뭐 모른다 뭐 어쩌고 한 거 쭉 기억나시죠? 유동규하고 다툰 것도 기억나시고 김문기 씨가 자살했을 때 그 가족들이 어떻게 이재명을 묘사했는지 이제 그것도 사람이 다 잊어먹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단순한가 하면요. 한 얼마 전에 지난 5월 달이었나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인 전우원이라는 친구 뽕쟁이죠. 그 친구가 나와갖고 뭐 광주 뭐 어쩌고 뭐 할아버지는 우리를 속였다 할 때 그거 기억나십니까? 까맣게 잊고 계시죠? 똑같아요. 이재명이 뭘 했는지 다 잊어먹고 있어요. 이러니까 우리는 참 정치하기 좋아요. 그때그때 불리한 대로 뭐 떠들고 하면 되니까. 제가 지난 방송에서 absence
lack of evidence, 증거의 부족은 is not the evidence of absence. 그 죄가 없다는 증거는 아니다. 무죄의 증거는 아니다. 증거가 좀 부족해도 그 사람이 죄진 건 맞죠. 근데 우리는 뭔가 하나 구속만 빠져나오면 무죄인 것처럼 이재명이는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프로파간다란 말이 있어요. 프로파간다란 말은 잘 아시죠? 선동인데 프로파간다는 뭔가 하면요. 서구에서 중세 때 기독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카톨릭에서 나왔다 보시면 좋죠. 쉽게 설명할게요. 내가 이제 뭔가 계속 배웠어, 어릴 때부터. 그걸 뭐 주입식 교육이라고 합시다. 중세 때 유럽에서는 카톨릭 다 믿고 그걸 교육을 받죠. 그건 내가 그것만 딱 알고 있어. 확신을 하죠. 그러면 그걸 퍼뜨리는 게 프로파간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카톨릭식 이 철학과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이 내 신앙을 포기하는 게 프로파간다예요. 근데 이게 유럽이 전쟁을 치르면서 정치용어로 바뀌면서 상대방을 험담하거나 자기를 변명하는 걸 퍼뜨리는 게 프로파간다가 됐죠.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꿔서 이제 프로파간다인데 지금 이재명을 가만히 보게 되면 계속 프로파간다예요. 한때는 후쿠시마 방류수 때문에 핵오염수 국민 죽는다 하다가 그날 정작 당신은 그렇게 떠들고 회를 먹고 다 거짓말을 했는데도 또 다른 거짓말해서 계속 지금 살아남고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하는 거죠. 너 당신 거짓말이자 그러면 뭐 하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도 뉴스타파하고 그다음에 그 신앙님인가? 김만배 인터뷰, 엉터리 인터뷰를 뉴스타파에 싣는 그런 가짜 뉴스를 해도 된다는 그런 여유가 생기죠. 철저한 사회에서는 프로파간다가 안 통하니까 이런 게 통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왔고 야당 대표를 하니까 이 거짓이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보시면 제일 쉬워요. 요즘은 이제 탈핵 운동가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그 자들이 어떻게 떠드는가 하면은 후쿠시마 물 보낼 때 그게 깨끗하면 맥주 만들어 먹어. 너희들이나 먹어. 도쿄 시민 먹어. 그렇게 빈정거렸습니다. 지금 빈정거릴 때 거기에 환호한 국민들이 많죠. 우리 국민들이 되게 단순해요. 그런 게 재밌으니까 낄낄거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인민민주주의가 생기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대중들이 어리석어요. 그래서 괴벨스도 얘기했어요. 선동을 할 때는 90%의 진실을 얘기하고 10% 거짓을 섞어서 계속 거리에서 떠들면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이재명주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문제를 꺾으려면 누가 나서야 되냐?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은데 누군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옆집에서 누구를 잡아갈 때 나는 무서워서 외면했고 또 잡아갈 때 외면했고 근데 저들이 잡아갈 때는 아무도 안 도와줬다. 네. 이렇게 정의감을 갖지 못할 때 낄낄거리고 즐기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랬을 때 이게 사회가 독재한 거를 못하는 겁니다. 북한이 그런 거죠. 지금 김정은이가 더 잘하는지 이재명이 더 잘하는지 방법은 둘이 비슷해요. 뭐가 빈정거려 놓고 틀리면 지나가고 계속 뭘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정면을 부닥치면 돼요. 탈핵 무당이 춤을 출 때 저는 탈핵 비판이라는 책을 내고 티격태격 싸우고 소송도 한판 하고 뭐 신문사 마지막을 참 재미없게 보내고 나왔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제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정범진, 뭐 주한규, 그 다음에 정영훈 이런 교수들 등등이 나와갖고 그냥 붙었잖아요. 과학으로. 뭐 방사능 어쩌고 하니까 그건 멸치 한 마리 먹어도 들어있는 거다. 뭐 그건 뭐다라고 하니까 처음엔 사람들이 안 믿다가 그게 맞으니까 하면서 저들의 빈정거림을 극복하게 됐지 않습니까? 계속 쏴대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데는 이 원자력과 있는 교수들이 그분들이 진짜 열심히 싸웠어요. 그러면서 길이 열리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추미애랑 싸우면서 그러면서 이 싸움에서 극복이 된 거지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이도 하나씩 쏴야 돼요. 지금 이재명이가 유창원 판사 앞에 가가지고 징징거렸다는 거죠. 나 구속만 좀 면하게 해달라. 너무 불리하지 않느냐. 뭐 좋게 얘기하면 유판사는 속아 넘어간 거지. 계속 이렇게 이런 거에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런 자들한테는 여지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냥 탁탁 치고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을 다루거나 정일위를 다룰 때도 자꾸 뭐 햇빛 정책이니 뭐니 여지를 주니까 더 앙앙대드는 건데 탁탁 쳐야 돼요. 제가 지금
우리 국정원이 미국의 CIA나 모사드처럼 움직이고 우리 특전사, 해군 특수전 여단, 정보사의 HID, UDU 같은 부대들이 작전을 탁탁탁 하라 해야 돼. 평시작전으로. 한미연합선 지휘받지 말고. 그렇게 해야 저자들이 끙하면서 숙이죠. 이민복 씨인가요? 북한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선교사를 하면서 풍선도 띄우고, 그분이 참 뭐랄까 좀 진실된 글을 많이 쓰는데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 공산주의 사상은 태초부터 있었다. 왜? 평등하게 사자는 건 너무 좋잖아요. 근데 평등을 이루는 방법을 있는 놈껏 뺏어서 나눠주고 하게 되면 처음엔 좋지.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이루지 못하더라. 그래서 현실로 나온 게 자본주의 방법이다. 뭐냐? 뭔가 파이를 키워서 그래도 나눠주는데 일 많이 한 놈들한테 더 주고 이렇게 해야 결국은 뭔가 하면 공산주의처럼 평등하게 다 먹을 수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적 방법으로 푸는데, 이 자본주의 방법에서도 결론적으로는 많이 먹는 놈, 적은 놈이 있으니까 또 불편이 나와서 공산주의는 영원히 살아남는다. 이거를 영원히 깨기 위한 게 지금 현대의 자본주의 방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스는 굉장히 가난해서 신문을 받아보는데 신문값을 낼 수 없었고, 엥겔스가 밥값을 대주는데 그랬으면 살만한 건데도 늘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이 하부 구조인 경제에 의해서, 경제적 모순에 의해서 정치가 바뀌는 그런 혁명을 추구했다라고 아주 쉽게 공산주의를 썼던데, 이 이재명류의 저 빈정거림을 가지고 이렇게 뒤집으려고 하는 건, 그런 김정은류의 공산주의는 항상 존재합니다. 저것들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로, 그 다음에 팍팍팍 법으로 치는 겁니다. 쳐야 됩니다. 지금 유창원 판사같이 저렇게 유약한 사람들, 저런 사람들도 아마 뭐 약간 그런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약하니까 저런 거죠. 저분들도 당해봐야 돼.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당할 만큼 당한 사람들은, 아까 김정현 기자가 이재명 지켜보다 보니까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하면서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정치인이 우리 김대중이도 그랬고 쭉 있었거든. 근데 계속 반복되고 있어. 근데 그 영향력은 제가 보기엔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하나씩 틀리면 탁탁 쳐야 됩니다. 언론부터. 제가 문재인이가 탈핵할 때 탈핵 비판 책을 내고 하니까 학자들이 나와서 싸우고 그러면서 길이 열리고 하듯이 툭툭툭 우리 김정현 기자가 치고 나왔는데, 치고 나가면서 가면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비를 두면 안 됩니다. 무자비하게 쳐야 됩니다. 정청래가, 그 다음에 뭐 김남국이가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 아주 강하게 했듯이 그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자비는 종교의 세계에 있는 거지 정치의 세계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